아이가 지금 3세이고 장애 유형은 이제 지적 장애고, 요즘에 장난감을 던지면서 재밌다고 말을 많이 해요. 집에서도 던지고 어린이집에서도 던지는 행동을 하면서 선생님과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해결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동심리학자 김혜인입니다. 발달 장애나 지연이 있는 부모님들, 혹은 또 우리가 말하는 느린 학습자라고 이야기하는 경계성이 있는 아이들, 그로 인해서 애가 타고 걱정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고 계시는 중이고, 저는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답변이 100% 다 맞는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어머님의 고민은 장난감을 자꾸 던지는 아이인 거죠. 직접장애로 판정을 받았고, 집에서도 던지고, 어린이집에서도 던지고, 어디 가서도 던지고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질문의 요지가요.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반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그게 되게 위험한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던짐으로 인해서 뭔가 기물이 파손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사람이 맞아서 다친다던가 위험한 정도의 수준의 일인가? 라는 거를 첫 번째 여쭤보고 싶고요. 그냥 아이가 뭐 장난 수준에서 던지고 있고 그냥 크게 위험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관심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소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고민을 해서 질문을 주실 때는 문제가 좀 되니까 질문을 주셨겠죠. 걱정이 되고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앞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맞을까봐, 혹은 친구가 맞는다든가 그 장난감에, 아니면은 이제 뭘 던짐으로 인해서 그게 부서진다든가 기물이 파손이 된다든가.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우리 아이는 또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죠. 막 웃으면서 막 깔깔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주변에서 또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부모님 보기에 또 야, 너는 이거 이제 다 부서뜨려 놓고 또 좋아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시거나 뭐 저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이냐, 그러면 반대로 저는 던져도 되는 장난감을 줘보는 거. 그러니까 장난감을 바꿔주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지금 장난감은 조금 안 보이는 곳이나 이런 데다 좀 수납을 하시고, 던져도 되는 거 뭐가 있어요? 던져도 되는 거 뭐가 있죠? 뭐 털실이나 공이나 풍선이나 던져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던져도 되는 걸 줘서 아이가 실컷 던지고 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냥 확 던져서, 아이고 이제 난 뭐 더 던지는 그게 재미없어, 이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문용어로 약간 용환법이라다 뭐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한데, 뭐 그 용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이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던져도 되는 것들, 안전한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실컷 놀아도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같이 던지고 노세요. 놀아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왜 던지는가, 이 부분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도 좀 관찰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형태나 유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심 끌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던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해주고 재밌어하고, 혹은 뭐라고 야단을 치거나 말을 붙이거나 화를 내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까 잠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이요? 무관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정확하진 않고요. 무반응이에요. 그냥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던져도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어떤 순간에 그렇게 깨달아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나한테 관심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는 게 보통 보상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좀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정도의 인지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언어에 대한 수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두 가지가 일단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도 뭐 아이를 직접 보고 좀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검사 결과가 있으면 이제 그걸 보고 대략 어떤 수준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몸으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가 장난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나 이렇게 이런 제스처를 좀 보여주고,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아파, 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던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제스처랑 말을 알려줄 때는 간결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른들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말을 길게 해서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요.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말은 간결하게, 그러나 이런 좀 동작이나 액션이나 몸짓을 크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지금 아이가 어떤 정도로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느냐, 설명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을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는 좀 솔루션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내용이 바뀌거나 더 디테일하게 첨삭이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 방법을 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아이한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알려주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또 댓글 올려주시고, 또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것도 눌러도 되잖아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